지금 이제 36페이지 보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되어 있죠. 지금 아까 이제 중개 대상물에서 법령 그랬잖아요. 그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임목, 공장, 재단, 광업재단 해가지고 세 가지인데 이 대통령령에 의한 일부 준부동산 그랬죠? 일부 준부동산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목하고 공장, 광업재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랍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즉 등기를 한다 그러니까 공시방법을 갖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중개대상물이라는 이 표현하고 중개대상물은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 중개할 수 있다. OX. X도 그죠?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한 중개대상물이라고 딱 나오면 대상물은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 하나여 중개할 수 있다. 봅니다. 구분하시겠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은 그러면 전체를 묶어서 아까 미등기 무가 건물도 사고 팔 수 있죠. 중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시방법을 갖춰야만 중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지만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라고 한정이 되면 아셨죠? 공통점이 뭐다? 보존등기잖아요. 세 개 다가. 그러니까 임목, 공장, 광업재단 세 가지 다 등기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하시라고요. 중개상물이냐 아니면 대통령령에 의한 중개상물이냐 이거 구분하시라는 얘기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소유권만이 아니라 그 외 권리 중에서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겁니다. 저당권 설정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뭐냐? 기업이 있죠. 기업의 자금 조달입니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고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금 조달이 목적이다. 즉 등기하는 이유가 아셨죠? 그리고 등기하는 그 대상은 재산 혹은 뭐 대상물 전부 또는 뭐다? 일부도 그죠? 일부도 된다는 거. 일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요 네 가지가 대통령령에 의한 중개 대상물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일단은 등기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 전부 또는 일부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보시면 36페이지에 보니까 임목이 있습니다. 자, 임목의 그 정의에 보면 이번에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끊어봐요. 토지에 부착된 데 있죠. 땅에 붙어 서 있어야 됩니다.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입니까? 수목입니까? 수목의 집단이죠. 이게 뭐하고 차이점이에요? 아까 그죠? 명인방법에 의한 경우는 수목도 됐죠. 이건 수목의 집단이라 해야 됩니다. 개개의 수목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고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된 게 임목이라는 얘기인데 이번에 가셔가지고 범위를 보면 임목으로 등기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일필토지 또는 일필토지 일부분에 마고 있는 생립하고 있는 즉 뿌리를 받고 서 있는 이 말입니다.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했죠. 그래서 모든 수종의 수목에다가 줄다 것이고 밑에 적으면 돼요. 수종 임목은 수종 수량 제한 없음 이렇게 임목은 수종 혹은 수량의 제한 있다 없다 제한 없음 이렇게요. 수종 수량의 제한이 없다. 수종이라 말은 천연임이든 인공적으로 조림한 거든 아니면 뭐 원래부터 자생하는 거든 상관이 없고 수량이라 말은 일필지 전부 또는 뭐도
일부에 성립하고 있는 경우도 된다 이 말입니다. 수종 수량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이번에 임목의 등록에 보시면 보존 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록 등록원부에 뭐 된 거? 등록된 것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보면 임목이란 임목 등록 원부가 있을 거고요. 그 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맞죠? 등록되어 있는 일필지 전부 또는 일부에 맞죠? 일부에 그리고 뭐 하고 있는 생립하고 있는 뿌리를 받고 서 있는 부착된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으로 뭐 된 거 소유권 보존 등기 된 것 이 말입니다. 이게 임목의 정의입니다. 임목이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일필지 전부 또는 뭐다 일부에 성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것 아시죠? 됐습니까? 그리고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말이고 성립하고 있어야 되고 수목이 아니라 수목의 집단이고 보존 등기했다라는 말인데 보존 등기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토지와는 별개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등기했다는 말은 토지와는 별개라는 뜻이고 그래서 동그라미 띄고 보십시오. 임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이 관계 임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라든지 그 첨부 서류는 몇 년간? 10년간. 간단합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 있잖아 그죠? 여기에 숫자가 나오면 10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 보존한다고요? 10년간 보존한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임목의 등기 신청이 나옵니다. 그건 본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번에 보면 자 이렇게 되잖아 지금 임야가 이렇게 있죠. 임야가 이렇게 있으면 일필지 전부입니다. 전부 또는 그 일부로 돼 있죠. 일부에 뭐 하고 있는 생립하고 있는 아시죠? 있는 수목입니까? 수목의 집단입니까? 집단이죠. 제가 5그루 그렸으니까 수목의 집단으로 이게 누구 거냐? 둘 다 A 겁니다. 그래서 이 임야가 지금 산이죠. 그죠? 이 임야가 매물로 나온 거죠. A가 그래서 누구한테? 개공가백에 그죠? 개공가백에 뭐 했다? 매도 의뢰를 했습니다. 이 임야를 팔아줘 그랬어요? 팔아줘 그러니까 개공갑은 매도 의뢰를 받았으니까 뭘 떼볼까요? 등기부를 떼보겠죠? 무슨 등기부? 지금 매도 의뢰받은 대상물이 임야예요? 임목이에요? 임야죠. 임야는 뭐요? 그치 땅이니까 토지 등기부를 떼볼 거예요. 갑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토지 등기부를 떼봅니다. 근데 임목이 존재한다 그죠? 임목이 존재하게 되면 원래 이게 A 거라고 그랬죠? 임목은 등기했다 그랬죠? 등기했다는 말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토지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팔아도 임목은 누구 거다? 여전히 A 거다. 만일에 임목이 존재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의뢰받은 건 토지지만 토지 등기부에 보면 임목이 존재하는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그죠? 알고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 토지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가 등기번호란이 있죠. 등기번호란이 있고 사실관계를 담고 있는 표제부가 있습니다. 이게 합쳐서 한 장이죠.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그 제한을 담고 있는 각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각구에다가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제한을 담고 있는 을구가 있죠. 이게 합쳐서 한 장 이상이죠. 전산처리하니까 한 별장이 아니고 이어져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데 토지 등기부를 딱 보니까 임목이 존재한다. 그럼 임목이 존재한다는 말은 임목은 토지의 소유권입니까? 소유권 외 권리입니까?
아니죠. 토지 권리하고 관계없는 거죠. 이건 별개지. 토지의 권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관계, 임목이 존재한다라는 아셨죠? 그 사실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표제부에 아셨죠? 이게 토지등기부 표제부에서 임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야, 매도 의뢰를 받은 경우에 해당 토지 등기부만으로 임목 유무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목 등기부를 따로 떼볼 필요 없어요. 토지 의뢰를 받았으니까 임야 의뢰 매도 의뢰니까 토지 등기부만 떼봐도 임목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서? 표제부에서. 아셨죠? 그래서 이 표제부가 갑구라고 자주 바뀌어 나왔어요. 왜냐하면 갑구는 소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제한사항이잖아요. 그 제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유권 행사를 임의대로 못하니까 이것도 갑구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그게 아니고 임목은 토지의 권리하고는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아셨죠?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토지 등기부만으로 혹은 토지 등기부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번에 마지막 줄 있죠? 표제부에다가 줄을 닦 것이고 이게 잘 바뀌어 나옵니다. 그리고 임목의 독립성인데 등기했다는 말은 별개란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양도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이기 때문에 3번 토지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 처분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임목에다가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됐지만 누군가가 도벌 몰래 배간다든지 아니면 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죠? 지금처럼 건조한 때 있잖아요. 그죠? 탁 하면 불타버리죠. 그래서 화재라든지 도벌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어디에 가입해라? 보험에 가입하라 말입니다. 1번에. 그래서 임목을 보험에 붙인다. 즉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번에 지상권자 또는 토지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했거나 요 땅을 빌려서 그죠? 사용하고 있는 자가 임목의 소유자라면 임목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이 권리 원래 그 근원이 되는 지상권이라든가 토지 임차권이죠. 임차권을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임차권이라든가 지상권이 포기돼 버리면 그 위에 있는 모두 임목도 사라져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베어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임의대로 저당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제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임목은 성립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성립하고 있는 그랬는데 3번에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줄 거요.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죠 원래 A 거였어요. 근데 임목에다가 뭐 했다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를 변제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당권에 기해서 뭐 할까? 경매 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B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임목의 소유자가 누구죠? B입니다. 그러면 A는 내 땅에 B에 임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배가라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 임목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경매 등으로 소유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즉 낙찰받은 B에 대해서 망한 것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해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법정 지상권 성립의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임목은 정의를 잘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봐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 됐잖아. 그죠? 등기되면 등기소장이 요 등록한 이 등록관청에다가 임목 등기 사실을 통지하거든요. 며칠 이내에 통지할까? 10 그랬죠? 1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숫자가 나오면 뭐라고? 10이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십시오. 4번 공장재단인데 공장 건물이 있습니다. 공장 건물이 이렇게 수동이 있는데 공장 부지가 있고 생산한 그 생산품들을 운송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단의 기업재산
전부 또는 그 일부로 뭘 구성할 수 있다? 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과 재단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보입니까? 밑에? 그게 가니까 공장재단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설정하여 그랬는데, 이 공장 건물 두 개는 A 거고 요건 B 겁니다. 그림에 보신 것처럼. 그래서 뒤에 보니까 재단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공장 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다. 즉 동일 소유가 아니라도 재단 구성이 돼야 안 돼요?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 재단에 보존 등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존 등기 효력은 소유권 보존 등기한 날부터 줄 거죠? 등기한 날부터 매달 10월 이내에 재단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이 재단을 구성하거나 할 때의 목적이 뭐라고? 요겁니다. 재단권 설정을 통한 자금 조달이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적당하다 할 때 숫자가 3이고 길다라는 의미가 10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하고도 10월이 지났다는 말은 긴 시간이 지나갔죠. 10달이 지나도록 재단권 설정 안 했다는 말은 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원래의 목적이 뭐라고?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보존 등기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다음 세 번째, 등기관은 공장 재단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재단 구성물의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해당 구에다가 줄까 봐요. 해당 구에 재단에 속한 사실을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왜 기재하느냐 그러면 봐봐요. 이 전책 있잖아요. 공장 재단의 가장 큰 특징이 그 밑에 공장 재단의 단일성 보입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재단은 전부 또는 그 일부로 재단을 구성해서 보존 등기하는데, 이건 전체를 일체성을 인정해서 뭐라고 한다? 한 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전체가 뭐라고? 하나입니다. 그죠? 한 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라는 말은 그 구성 부분에 대해서 낱개로 있잖아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고요. 또 제3자가 채무 변제 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건물에 대해서 공장 건물 등 즉 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집행하지 못한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팔아도 전체를 같이 아니면 집행을 해도 전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 구성 부분 낱개에 대해서 그죠? 개개에 대해서 처분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장 재단에 속한 이 경우는 봐봐요. 만약 A가 있잖아요. 갑자기 A가 자기 공장 건물 있죠. 요걸 공장 건물이죠. 공장에 매도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공장 있잖아요. 공장 매도 의뢰를 받았습니다. 개공이. 그럼 매도 의뢰를 받았을 때 개공은 뭐 할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떼볼까? 등기부를 떼보겠죠. 등기부는 두 개가 있어요. 아까 저기는 토지 등기부였죠. 이거는 뭐겠어요? 예, 건물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를 떼볼까요? 건물 등기부를 떼볼 건데, 지금 봐봐요. 이 공장 건물은 재단의 구성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면 따로 처분이 돼 안 돼? 분리 처분 자체가 안 돼요. 즉 중개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건물에 의뢰를 공장 매도 의뢰 받았을 때 건물 등기부를 떼보면 이게 재단에 속한 경우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안 돼야 돼? 알 수 있어야겠죠. 그게 어디냐 그러면 만일에 공장 건물의 소유권이잖아, 그죠? 소유권이 재단에 속한 경우라면 공장 건물 등기부 어디? 갑구 상란에 그게 기록되어 있고, 공장 건물에 임차권이 있는 경우라면 공장 건물 등기부 어디서? 을구에서 그 사실을 기록하게 돼 있어. 이야기 좀 사는지. 그래서 거기 해당 구 상란에서 즉
해당 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해당 구에 공장 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5번 재단의 단일성인데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밑에 재단은 소유권과 재단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재단권자가 동의하면 뭐예요? 즉 재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에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6번 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를 했는데 재단의 구성물은 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리고 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를 했는데 공장 소유자가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예,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보호해야 돼? 저당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하면 어떻게 한다고?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의 소멸 보입니까? 보존 등기를 하고 매달 10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재단이 소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광업재단으로 갑니다. 광업재단이란 뭐 광업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굴할 수 있는 등의 설비로 구성된 일단의 기업 재단이죠. 공장재단과 마찬가지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다른 건 사실은 공장재단에 준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있죠. 거기 두 번째 줄 박스 바로 위에 동일한 광업권자에다가 줄을 딱 긋으세요. 동일한 광업권자. 그러니까 공장재단은 지금 그림처럼 두 개는 A 거고 하나는 B 거잖아요. 근데 광업재단은 동일 광업권자에게 속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유관계가 일치해야 됩니다. 예, 다르면 안 되고. 공장재단의 규정의 준용까지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법정 중개상물 개개의 내용들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법정 중개 대상물은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죠? 5가지여야 됩니다. 5가지라 해야 되고, 그럼 5가지 해당이 되면 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39페이지에 중개대상물 여부라고 보이시죠? 첫 번째가 법정 중개상물 5가지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되죠? 대토권은요? 영업권은요? 권리금은요? 안 돼요. 그죠?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 등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안 되는 것들입니다. 무조건 몇 개? 5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 5가지가 결국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사적 거래가 그죠? 가능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누구 거다? 사유라는 말이고, 반대로 국유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의 경우는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그 교재에 보니까 제한이 주어는 거 있죠. 제한. 그러니까 공법상 사법상 제한인데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되어 있고, 사적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법상의 제한과 사법상의 제한이 주어지는 경우에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아셨죠? 제한이 되었으니까 제한을 뭐 하면 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법상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는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돼요. 그죠? 뭐 하면 돼? 허가 받으면 돼요. 그럼 개발 제한 구역 내 임야는 될까 안 될까? 돼요. 왜? 개발 안 하면 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는요? 되죠. 그죠? 조심해 다니면 됩니다. 막 지피하고 딱 쳐가고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는요?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오물 있잖아요. 그죠? 오폐수를 발생시키는 것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는 분묘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분묘 못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맛이 이상할 수 있어요. 묘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묘지 설치는 안 돼요. 그런데 뭐는데 봉안묘는 돼요. 낙골당, 옛날 말하는 낙골당. 이거는 시멘트잖아. 그런 경우들은 가능해요. 일단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한을 받지만 될까 안 될까? 돼요, 그죠? 근데 지금 공법상 제한이라 해서 쭉 나오는 것들 있죠. 이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제한을 받지만 누구 거라고?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 될까 안 될까? 돼요, 그죠? 사법상 제한도 보면 가압류된 토지, 가등기된 건물, 자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죠. 처분금지, 즉 처분금지가 됐으니까 사고 팔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처분금지니까. 근데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더라도 사고 팔 수 있어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본안소송 있죠. 본안소송을 위해서 보전처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지 사고 팔더라도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 본안소송 가가지고 원고가 승소해버리면, 저 가처분권자가 승소해버리면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사고 팔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가등기된 거 있죠. 가등기된 뭐 토지 건물 같은 경우도 사고 팔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등기에 기해서 있잖아요. 본등기가 되면 중간처분행위는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처분행위는 무효가 되니까 권리의 안정성에 문제가 될, 즉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 없나에 문제가 될지 몰라도 사고 팔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제한될 뿐이지, 아셨죠? 금지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한되는 경우도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주어져도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런데 3번에 보니까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은 원칙상 돼야 안 돼? 안 돼요. 국공유는. 그러니까 땅은 사고 팔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국유지는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국유재산에 보니까 자 행정재산 있죠?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나눠집니다. 국유가. 공유도 마찬가지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인데 일단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건 거기 재산 가운데 일반재산이 있죠? 행정관청에서, 즉 지자체라든가 국가가 사인의 지위에서 지방 재정 수입 등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보통 일반재산인데, 자 중요한 건 일반 재산이 중개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셔야 돼요? 안 된다 이래 돼요. 아셨죠? 안 된다. 왜냐하면 처분 방식이 이건 공매 방식입니다. 공매. 제가 아까 중개할 수 있나 없나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이에 개입해가지고 가격 조정을 해줄 수 있냐 그랬죠? 그러면 경공매에서 가격 조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낙찰받아요? 제일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재산도 이제 처분하는데 공매에서 수에 유찰되죠? 여러 번 유찰돼 버리면 일반 재산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산은 된다고 대답하셔야 돼? 안 된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대답하시되 지문에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렇게 정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오는데 하천이 하천은 대상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천도 여러분은 대답하실 때 안 된다 대답하시면 돼요. 하셨죠? 그런데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뒤에 보면 사건 설정이 가능한 이란 말이 붙어요. 사건 설정이 가능한 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건 하천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 있죠. 개인 권리 설정이 가능한 경우인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 2급 같은 경우에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이런 지방하천 2급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방하천 2급. 원칙상 된다고 그래야 돼? 안 된다 그래야 돼?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 재산과 하천은 여러분은 그냥 대답하실 때 안 된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다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든지 사건 설정이 가능한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기타 보시면 공유수면하고 공유수면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지는 첫 번째 줄에 보십시오. 사인이 돼 있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인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서 매립을 하고 준공인가를 받게 되면 그건 누구 땅이죠? 사유지입니다. 근데 국가가 매립하는 거 있잖아요. 국가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라고 그러면 이건 누구 거예요? 국유지지 뭐. 그 다음에 포락지 있죠. 포락지는 강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포가 뭐냐면 쌓였어요. 물에 쌓여서 락 잠겼다. 아셨죠? 그러면 원래는 땅이었다가 물이 많이 그죠? 범람하면서 이렇게 잠겨버렸죠? 이러면 됩니까? 개인에 걸리는 소멸합니다. 사건이 소멸했죠? 그런데 그 국가나 지자체가 여기다가 흙을 부었어요. 성토했죠, 성토. 흙을 부어가지고 수면보다 지면을 올렸어요. 올리게 되면 개인의 사건이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건 국유지입니다. 자, 그리고 무주부동산 미채굴 강물은 누구 거예요? 국유입니다, 국유. 무주부동산 미채굴 강물. 누구 거라고? 채굴 거는 국가에게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중개대상물인가 하고 중개상물이 아닌가 하고 쭉 언급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늘 이제 범위 내용은 나갔는데 그래서 한 번만 볼까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머리를 고개 드시고 우리가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넷째 시간 해가지고 뭐 했는지 기억납니까? 그래도 뭐라도 기억나야 될 거 아닌데? 그죠?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봐봐요. 첫 시간에 제가 두 가지 정도만 꼭 기억하시랬어요. 자, 조문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운받으셨죠? 법 조문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걸, 그죠? 이걸 보통은 줄이면 대 그래요, 대. 이게 뭐라고? 대통령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뭐겠어요?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통 여기에 뭐가 있다고 무슨 사항이라든지 무슨 기준으로 끝나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등록해야 되죠. 등록을 위한 요건이 등록 기준이거든요. 그럼 등록 기준은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령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서식 있죠. 각종 서식은 어디 있다고? 국토부령에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아까 세 가지 기억나시죠? 고인정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용인하고 인이 뭐요? 인장하고 정은 정보망입니다. 정보망 여기에는 뭐가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더라. 그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변천 순서를 쭉 보는데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부칙상에 개공을 했어요.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그랬는데 이 경우는 세 가지의 제한이 있어요. 첫 번째, 신규 등록을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지역 제한을 받아요. 어디로? 특별시, 광역시, 도 범위로 제한돼요. 그 다음에 경공매 업무 있죠? 경공매 업무는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이해하겠죠? 일단은 다른 건 다 접어둬도 요 고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부칙상의 개공에 관한 특징 정도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용어가 총 몇 개 있었죠? 6가지 있었어요. 6가지에서 주의하실 건 이게 옳은 지문인가 틀린 지문인가는 법문대로입니다. 법 조문대로 되어 있으면 맞는 거고 법 조문과 다르면 틀린 건데 비교를 해보면 공인중개사 있었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있었죠. 이때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 이 법입니다.
공인중개사는요, 이 법에 의해서 뭐한 사람이죠? 자격을 뭐한 사람,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이 법에 의해서 뭐한 사람,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등록 이퀄 뭐랬죠? 중개사무소를 두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등록은 사무소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잖아요.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면 중개사무소에 뭐가 걸려 있을까? 네, 등록증이 걸려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이 안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취득하고 등록했는데 근데 여기에 공인중개사와 개공에 관한 용어를 얘기할 때 뒤에 따라와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였죠? 중개업을 영위한다라는 표현은 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들어가야 되고 이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개라는 말, 중개는 그 표현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볼까요? 자,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그랬죠. 누가요? 누가 하는 거라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겠죠, 당연히. 누구도 할 수 있어? 그죠? 일반인도 중개할 수 있다.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 중개할 수 있다. 중개입니다. 중개. 그러면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무엇을 그러겠죠? 무엇을 그러면? 그죠? 법률 행위를 그럽니다. 법률 행위는 계약이죠. 그러면 계약 중에서 무슨 계약? 쌍무계약입니다. 그리고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만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 밖에죠. 그 밖에 모두 권리의 득실 변경도 포함된다 해가지고 그 밖에 이하가 들어있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중개의 대상, 중개행위의 대상은 뭐다? 법률행위다. 그러면 중개행위의 대상은 법률행위인데 모든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아닙니다. 뭐라고요? 법률행위의 법률행위는 뭐에 대한 법정, 그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다?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리고 중개업으로 합니다. 중개와 중개업이니까. 중개업은 뭘까요? 제가 두 가지만 기억하셨죠? 중개업이라는 개념은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죠. 의뢰, 그죠? 그리고 보수, 유상으로. 그리고 중개를 뭐 할 때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요. 중개업은 네 가지 요소를 갖추면 등록과 무관하게 중개업이다, 아니다? 업이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무상중개업은요? 무상중개는요? 있습니다. 구분하시고. 그러니까 중개업은 딱 그것만. 등록과는 관계없다. 의뢰보수 중개업 이렇게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중개업일까 아닐까? 중개업이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들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소장이 누구죠? 개공입니다. 그 다음에 실장 부장이 등입니다. 그래서 개공 등, 그 등은 누구를 말하죠? 고용인을 말합니다. 고용인은 소공과 중개보조원으로 이루어지죠. 소공과 중개보조원으로 했는데 제가 지문을 말씀드릴 때 소공 딱 그러면 뭐가 기억나야 돼요? 그죠? 자격 정지가 기억나야 돼요. 자격 정지. 그리고 중개보조원 딱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과태료 처분의 그죠?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기억나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을 봤을 때 용어를 봤을 때 소공과 중개보조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고용인은 공인중개사로서 그죠? 중개보조원은요. 아닌 자로서 그랬죠. 그리고 이 용어가 나올 때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중개업무 수행과 중개업의 종사라는 표현을 구분해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X죠. 그럼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죠? 개공과 소공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요. 개공 등입니다. 즉 중개보조원 자격 없는 일반인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했던 거 중개대상물이죠. 중개대상물은 간단합니다. 법률로 정한다. 법령으로 정한다. 법령으로 정하고 법률로 정하는 걸 협의의 부동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 일부 준부동산 몇 개? 5개. 그럼 5가지 해당하면 다 중개할 수 있습니까? 5가지가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누구 거? 사유라고 해요. 아셨죠? 사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에 속하죠. 개인 소유에 속하는 몇 개? 5가지를 대상으로 할 때 대상물이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리고 시험 지문에 물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중개대상물과 중개행위의 대상으로만 묶여진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이냐라고 판단할 때는 무조건 몇 개? 5개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중개행위의 대상이냐 하는 건요. 이겁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라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뭐까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죠.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선박에 대한 매매에 그러면 중개행위 대상이 돼야 안 돼?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매매는 알 수 있는 게 맞는데 대상물이 뭐였죠? 선박이라 했으니까. 선박은 즉 법정 중개사물 5가지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해요. 이해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 강의는 항상 첫 시간은 복습이거든요. 다음 주에도 첫 시간은 지금 썸을 해드렸죠. 지금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걸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6월 정도까지 있잖아요. 수업 안 빠지시고 오면 돼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면 돼요. 꼭 공부 못하는 분들이 그럽니다. 집에 가서 해야지. 그렇죠? 집에 가서 해야지 말고 수업 안 빠지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수업 시간 지금 처음 1월달, 2월달 들으실 때는 제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시라고?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셨죠? 적는 거 중요하잖아요. 강의는 항상 두 번째 들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은 무슨 말을, 저 말을, 용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포인트를 맞추셔가지고 집중해 들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모르는 건 단어 찾아보시고.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